오늘도 미세먼지로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14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이제는 공포를 넘어 재난 수준입니다. 2019년 3월 역대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평소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먼지를 보고 잠깐 길가에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입자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굉장히 뿌옇고요. 입자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플래시를 끄면 그냥 이렇게 뿌옇게만 보이거든요. 근데 플래시를 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영국의 스모그도 이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난입니다. 재난. 정말 재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흡이 힘들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힘들고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쓰고 있다면 이걸 몇 시간 숨을 쉴 수 있을까? 2015년 중국의 한 뉴스 앵커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미세먼지의 공포를 일깨웠습니다. 中国的 PM2.5 60%来自于燃煤和燃油，也就是化石能源的燃烧。在中国，每年因为大气污染过早死亡的人数是50万人。 발전소와 공장이 밀집한 중국의 도시들은 마치 세기 말의 암울한 풍경 같았습니다. 你见过真正的星星吗？没有。你见过蓝颜色的天吗？见过蓝一点的。你见过白云吗？没有。 미세먼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그 일상마저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파란 하늘은 이제 꿈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미세먼지의 위협은 때론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린 두 딸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재필 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걱정에 밤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 시즌마다 다른 걸로 아픈 게 아니고 기관지다, 폐다 계속 호흡기 질환으로 계속 아프니까. 둘째 아이가 조금 더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한 100일이 안 돼서 이제 아이가 열이 올라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둘째가 아팠을 때 입원했던 사진이에요. 작은 손에 닌겔 꼽는 것도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100일 때 모세 기관지염을 앓았던 둘째는 돌무렵엔 폐렴으로 부부의 마음을 애타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공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공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날에는 애가 이제 좀 코도 많이 막히고 숨 쉬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도심 외곽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지만 이것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WHO 기준으로 해서 초미세먼지는 25, 미세먼지는 50 정도로 잡고 있어서 지금은 나쁜 편입니다. 하늘도 파랗고 안 나빠 보이는데. 네, 육안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치도 좋고 맑은데 이게 확실히 수치로 보면 이제 나쁜지 안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밖에 초미세 43이고 미세 78이야. 아 그래? 오늘 안 좋아서 좀 시끄러워도 환기장치랑 공기청정기 좀 틀게. 알았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를 철저히 관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재필 씨. 전자공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환기장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할 수 없는 날에는
이 장치를 통해 바깥 공기를 실내 공기와 순환시킵니다. 실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실내 유해 물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걸러주기에는 되게 좋은 제품인데 뭐 다른 유해 물질들을 해결해주지 못해서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환기밖에 답이 없어서 환기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내 희경 씨도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고등어 구이도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한참 고등어가 이제 미세먼지 발생 주범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호일에다가 싸가지고 굽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굽고 있어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로 다행히 아이들의 건강은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딸들은 노는 게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회사 때문에 미세먼지 많아서 못 나가. 집에서 놀자. 주택에 이사 온 보람이 없구만. 엄마가 여기 날씨 좋아지면은 바닥에서 실컷 놀게 해줄게. 키즈 카페 내려가 줄게. 키즈 카페도 싫어? 집에서 하루만 더 놀자. 말리는 엄마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애들을 이제 그거를 막아서 집에만 있게 하는 게 애들도 힘들지만 사실 부모로서도 할 일이 아니고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가 놀면 또 아프니까요. 또 아프고 이러면 더 안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지배하는 우리의 일상. 지금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무려 62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수록 폐암 발생률은 증가하고 전식 환자의 증상도 악화됩니다.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연간 12,000명에 이르고 약 4조 원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흡을 할 때 인체 내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먼지를 통칭해서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보통 일정 크기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상상 이상으로 작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PM12하를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인 PM2.5 이하가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입자 형태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단순하게 먼지 알갱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대기오염 물질들이 응결이 돼가지고 조그만 알갱이를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좋은 물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쁜 물질들이 폐까지 들어와가지고 산화손상,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마지막 종착지라 불리는 인도는 지금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뉴델리는 전 세계 수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얼마 전 고국으로 돌아온 쉬바니 씨가죠. 그립던 고향 땅에서 가장 먼저 이들을 반긴 건 고농도의 미세먼지였습니다. Not very good. We're back at 165, which is 4 times what it needs to be. Let me show something to you. So I haven't watered or cleaned my leaves in 2 days, and look how dusty they get. You see that? Sadly, this is a very good day for Delhi because we're under 200.
거실과 각 방마다 공기청정기는 필수입니다. 쉬바니 씨에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천식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흡기가 약했던 아들은 인도에서 생활하며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인공 흡입기인 네뷸라이저를 항상 곁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숨 쉴 때마다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는 건 쉬바니 씨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It's very painful to see when your child can't breathe and I can do nothing about it. All our children are growing up like this. You can see the playground outside and I don't see children there. It's not a normal childhood that any child would ever want. I mean, we shouldn't have to sit there for half an hour, wasting half an hour of our time, breathing in and out some medicine. Is there any place to avoid this air pollution in Delhi? Not that I know. No, nowhere in or around Delhi for at least 100 kilometers. 올해 나이 73인 샤암 씨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출근길에 나서는 샤암 씨. 날이 갈수록 이 길이 벅차게만 느껴집니다. 이 작은 노점이 샤암 씨의 일터입니다. 평소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도 많다고 하는데요. 1000 रुपया हो जाता है, कभी 1200, कभी 500 भी हो जाता है। कोई जरूरी नहीं है कि मैंने एक से दिन सब दिन बराबर रहे। आप ही आइएगा तो कहेगा बढ़िया चाय बना दो, एकदम तनी बढ़िया। 샤암 씨 가게는 거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공기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리의 환경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샤암 씨에겐 치명적입니다. बहुत ज़्यादा पोल्यूशन है। मुंह पे कपड़ा बांध के रखना पड़ता है हमेशा। घर से निकलने में घर के अंदर भी बहुत पोल्यूशन है। सांस लेने में जब हमको दिक्कत होती है तो बुजुर्ग तो बहुत बड़ी बात हो जाती है।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침을 멈추지 못해 괴로워하는 샤암 씨.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힘겹게 견뎌보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गांव में नहीं हुआ है, यहाँ दिल्ली में हुआ है। ये हम नहीं सोचते हैं कि मैंने ये बीमारी हवा से उठी है। अब यहाँ गाड़ियाँ ट्रकें चलती हैं, धूल मिट्टी उड़ती है, मुंह में लगती है, नाकों से जाती है, पता नहीं चलता है। कोई देख नहीं पाता है कि क्या हुआ है। बाकी यही प्रदूषण जो है यही बीमारी फैलाती है ये। बस।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이 만성 질환의 원인을 샤암 씨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급히 근처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은 이미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बाबा यहाँ पे सबसे पहला चीज है पोल्यूशन बहुत ज्यादा है, ठीक है। जिस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है ना, ये हम लोग धीरे धीरे इस जगह पे पहुँचता हूँ। बाकी एक चीज है, बाकी आदमी का परेशानी हो जाती है ना, ये इसके वजह से ही तो आदमी की परेशानी हो। बस अब हमको थोड़ा सा करवा दीजिए सब। नेबुलाइजर भाप है ना, भाप। वेरी गुड, ठीक है। 완전히 낫긴 힘들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잠시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샤암 씨에겐 큰 위안이 됩니다. 병원비가 적지 않게 부담이 되지만 샤암 씨는 이렇게 숨 쉴 공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वो जो प्रोग्राम होता है हमारा उसी के लिए दवाई मिल जाता है भाप लेने के लिए हवा लेने के लिए 델리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제보건기구 기준치의 8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기대 수명 역시 크게 단축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No person who is not breathing. Food pollution will occur only when you eat that food. Water pollution will occur when you drink the water from that polluted source. So probably that is what differentiates the air pollution from the other pollutants, because we are exposed to it all the time. 미세먼지의 침투력은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흡입된 먼지 입자들이 1시간 만에 뇌와 폐, 방광까지 흡수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미세먼지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2분 뒤, 쥐의 상태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얼굴과 몸을 쉴 새 없이 긁어대는 모습인데요. (5분이) 지나자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들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떨어져 보입니다. 한 곳에 모여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를 계속 만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좀 더 길게 노출되면 이 쥐가 정상 쥐에 비해서 활동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이제 움츠러들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와 정상 쥐와의 호흡 능력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하지 않은 쥐하고 노출 쥐에서 이런 그 기도 폐쇄의 정도가 틀리다는 거죠. 이제 0.4, 47, 47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좀 더 높죠, 수치가. 호흡 능력에서도 두 쥐는 확실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노출 쥐에서 훨씬 더 기도 폐쇄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말은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또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의 폐포에선 흡착된 미세먼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염증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이제 폐렴의 그 가능성도 훨씬 증가되고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도 일으키게 하고 또 이제 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폐섬유화증이나 폐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는 우리의 신체를 전방위로 공격합니다. 1차적으로 아토피나 결막염, 중이염 등을 일으키고 폐 속으로 침투한 뒤 폐포에 달라붙어 염증을 만들어 만성 폐쇄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혈관으로 이동한 미세먼지는 혈전이라는 피덩이를 만들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미세먼지 문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뭐 일기예보 보면 기온이나 뭐 습도 같은 거 봤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미세먼지가 그냥 항상 나오잖아요. 아주 단골 메뉴로. 예전에는 뭐 운동을 하고 뭐 밖에 이 햇빛을 쏘야지 건강이 좋다라고 해서 뭐 워킹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 가리고 할 정도로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아 저럴 거면 왜 나와서 걷고 있는 거지? 저는 이제 다자녀 엄마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아이들한테 다 각각 마스크를 씌워주면은 저하고 저희 남편까지 해서
6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마스크 가격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지배하게 된 우리의 일상.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원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이 있는 모든 곳에는 미세먼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뭐 화력 발전소나 뭐 그 소각로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공장에서도 뭐 불꽃을 사용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거기서 미세먼지들이 대량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최고 높은 데가 수도권 그런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백령도나 제주도가 있어. 제주도 살기 좋은데 왜 여기가 미세먼지가 높을까? 봄철이나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바람 있는 때는 황산화물 같은 그런 물질을 거기서 쓰는 석탄 연료라든지 화력발전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거야. 제주도 공장 하나도 없어도 나빠. 이건 중국 영향이야.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 이상의 시민들이 중국 등 국외 유입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는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인접한 우리나라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시민들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데요. 对啊，这天天我看早上起来，哎呀，乌烟瘴气都看不清东西。对，我觉得一吸气就会咳嗽。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규모의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위치한 중국. 엄청난 규모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세계의 미세먼지 공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요. 이 편서풍지대라는 것은 모든 어떤 공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배출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우리보다는 적게는 한 30-40배, 높게는 50-60배 정도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분명히 꾸준히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의 오염원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의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와 중국 산둥성의 시기를 비교해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과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대기질 조사를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환경부 역시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했고 결국 미세먼지는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我不知道这个是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 다행히 미세먼지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한 한중일 3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습니다. 2019년 한중일이 최초로 공동 연구한 대기질 보고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연평균 약 51%,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32% 정도인데요. 평균 32%가 중국에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고농도가 어느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이 약 60에서 80%, 또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체 영향이 60에서 80%. 결국 중국의 영향이 큰 건 맞습니다만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 이 부분이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거고 결국 우리나라의 오염물질을 먼저 줄여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첫 번째 걸음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내에 존재하는 오염원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의 섬, 묘도에 사는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오랫동안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인 이곳에서 마스크는 항상 챙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잘했다. 뭐 있었는데? 이제 안 차려 돌아가. 잘했다. 비설거지 하려고 나오든가 저 혹시 그러면은 저 공단에서 까만 연기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까만 연기가 말도 못하게 풍문해. 이 양반은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안 해요 기관지 나쁜 사람들. 공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럴 때 마스크도 이런 데 도로에 이럴 때 다니면서 마스크도 안 쓰면 안 돼요. 쓰고 다녀야지. 채소도 한 5번 씻고 먹고 10번 씻어야 돼. 씻거리가 그렇게 나와 거기가 밖으로. 주민들은 이 원인이 묘도 주변에 밀집한 산업시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쪽이 지금 여천 산다입니다. 쭉 돌아가면서 황산화 물질이나 질소나 물질이 많이 날라오고요. 이리 돌아오시면은 지금 하얗게 올라오는 데가 하령하동 발전소고 다음부터 관양 제철소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묘도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단지와 발전소. 처음 이런 시설들이 유치될 때만 해도 주민들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해 크게 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는 천혜의 자연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겐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철가루가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거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비가 오면은 한 번 씻겨 내려갔더라도 또 다시 가가지고 비 안 오면은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철가루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유나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옵니다. 매일마다 약을 찾아 먹는 게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할머니.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옮겨 다닌 병원만 해도 벌써 여러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병원에 가면 이런 정도 약 쓰면은 좋아지는데 왜 그리 안 좋아질까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 의료보험 카드가 있잖아요. 암만 해도 뭐 좀 나쁜 공기 탓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바람 쐬지 마라 그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먼지 때문에 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주 쓸고 닦아도 보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요래요. 한 3일 됐는데. 진짜 저 바깥에 가서 닦으면 더 먼지. 요거 뭐 3일이 넘으면 어찌 닦은가 먼지를 둘러쓰고. 요도를 둘러싼 공장과 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주요 오염원입니다. 그 밖에는 건설 장비와 차량, 생활 오염원 등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이나 발전소가 주변에 없다고 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미세먼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 카메라를 사용해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실내 생활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건 바로 요리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나올까요?
특수 카메라의 불빛에 연기 속에 숨어있던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이게? 저 세상 수치인데. 저기요, 숨쉬지 마, 숨쉬지 마. 나 집에서 내가 요리 다 하거든. 그럼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뭐 굽고 볶고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삼시세끼 매일매일 이 수치를 계속 내가 맞았다는 거 아니야. 나쁘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순식간에 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삐삐 소리 나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이번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찾았는데요. 한다. 과연 지하철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떨까요? 야, 장난 아니야. 대박이다 이거. 야, 무섭다 이 정도면 그냥. 야, 지금 우리 마스크 껴야 돼. 지금 이 정도면. 매우 나쁨 상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 버스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버스 환승센터도 궁금해졌습니다. 여기도 궁금하다, 그치? 응. 아까 전에 지하철에서 뭐 많이 다를까? 버스가 많아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 심할 것 같아. 지하철에 비해 그리 높지는 않았는데요. 공기가 정체된 실내보단 그나마 나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탑승하는 위치로 한 발짝 다가가 측정을 하자 뭐야, 무서워. 야, 아까 우리 여기까지 안 갈 거라 했는데. 야, 이거는 아까 거기보다 더 높은데 지하철? 차가 연달아서 오니까 궁금해. 떠나니까 바로 내려가는 거 봐. 실제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미세먼지는 62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28.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얘는 2배, 3배 가까이,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측정소에 비해 실제 측정기의 수치는 3배가량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고 예보된 날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생활 속 미세먼지 수치는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양의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내 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무섭다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좀 나를 더 챙기지. 관측소를 예민한 곳에 이런 유동인구가 많고 그 버스나 차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서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수치가 높게 나와서 불안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나를 더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곳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의 연료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배기구 외에 차량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오염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도 3도만 한번 줘보세요. 돌릴게요. 바로 이 타이어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마찰하는 과정에서 마모된 타이어 가루가 미세먼지로 변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형상을 저희가 촬영한 건데 타이어 이제 고무들이 노면이랑 밀리면서 소세지처럼 뭐 이런 형상을 가지는 게 이제 대표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마모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패드에서 이게 압을 가하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디스크와 브레이크에 마찰을 해서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염원들을 비배출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이게 뭉쳐가지고 있어가지고 보이는 거지, 이게 사실은 되게 작은 먼지로 가면은 안 보이는 미세먼지들로 많이 되는 거죠. 노후 기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나오긴 하지만은 지금은 뭐 DPF라든가 SLR 같은 후처리 장치들이 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 오히려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이제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다양한 배출원을 통해 생성되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결국엔 저희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시도에서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배출 특성은 어떤지, 산단이 많은지, 도시 배출 특성은 보이는지, 미세먼지가 되는 재료 물질들에 대한 관측은 상대적으로 손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염원들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국내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는 대부분의 굴뚝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0m 이상 되는 굴뚝 위에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측정 시작 10초 전. 3, 2, 1, 0.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배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도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나 염화수소 같은 물질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오염 물질은 배출 기준치에 따라 관리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조마조마하죠 뭐. 이거는 뭐 ppm 단위로 나오니까 조금만 먼지 하나 들어가면은 기준치가 오버될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거의 없어요. 먼지가 많으면 이 안쪽이 새까매지거든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을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오면 설치하고 측정하는 데만도 한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업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나가지 못하니까 의심되고 민원이 많은 업체를 위주로 측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나오는 전국의 사업장은 약 5만 6천여 개. 그 수도 많고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최근엔 첨단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측정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VOC 물질이라고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물질들을 측정이 가능한 이동 차량을 끌고 왔고요. 작년 2월 달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측정 차량이 공단 주변을 이동하며 차량에 설치된 흡입구를 통해 오염 물질을 포집하고 실시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잠깐 스탑. 갑자기 떴어. 메탄올이 막 올라가 갑자기. 메탄올은 여기서부터 쭉 100ppb는 넘고 뭐 거의 200, 300 이러고 톨렌도 요 부분부터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고. 실시간 분석을 통해 오염원을 발생시킨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높아지는 지점, 메탄올, 톨루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세먼지 전고물질로서 상당한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뭐 인쇄 업종도 있고, 뭐 화학물질 제조 업종 등이 있어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차 추적은 바로 이 드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직접 포집해 분석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해야만 했던 위험한 작업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높게 나오게 되면 단속팀이 사업장에 들어가서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방지시설에서 이제 적정 여부가 이제 불성실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환경부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허가 받고 하시는 거예요? 측정 차량과 드론을 통한 불씨 단속은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이제 수도권만 사업장 총량제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충청권, 그다음에 이제 남부권, 저쪽 울산 쪽에 이제 동남권, 여기 3개 권역이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이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 내에서만 이제 배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배출용 기준만 주는 그 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좀 강한 제도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래서 주로 시가지, 도심 매년 40만 그루씩 우선 7일 동안에 한 15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또 그 도심에 그 여러 가지 어떤 휴식과 그 여가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은 지금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거대한 숲이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좀 무감각했는데, 요즘에는 보기에도 너무 뿌옇고 안개처럼, 근데 또 보람되게 이렇게 시에서 준비한 거를 나무를 심게 해줘서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무는 잎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습도를 올려 공기 중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무 심기 운동은 미세먼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나무 한 그루당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1헥타르 도시 숲이 168kg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모든 가용수단의 정책을 동원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꼭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 변화인데요. 물론 산업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산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일반 국민이고요. 그 산업체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일반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신제품 나왔으니까 바꿔야지, 이 마인드부터 저희는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세 친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공룡 갖고 왔어. 나 로션 다 떨어졌어. 너 우리 오늘 만들기로 했지. 나 우리 오빠가 쓰다 보니까 바디로션까지 다 바르니까 맞아, 금방 금방 어떻게 이게 로션이나 치약 같은 생필품의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함께 만들고 나누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소비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면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보면은 미세먼지 없는 날이 손에 꼽잖아요. 그래서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을 때 우울한 기분도 들고 한데,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공산품 같은 거를 좀 덜 쓰고 뭔가 공장 같은 거 돌리는 거를 미미하지만 최소화하고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일회용 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최근 유리 씨가 사용하고 있는 핫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하지? 따뜻해요. 핫팩인데요. 쌀이라서 냄새도 되게 고소하게 나고요. 원래 예전에는 붙이는 핫팩을 많이 썼었는데 일회용이다 보니까 버려질 때 태우거나 할 때 미세먼지를 또 많이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쓰면은 3년, 5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승희 씨는 대형마트보단 전통시장에서 매일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봅니다. 요거 먼저 봉투 안 주셔도 돼요. 돼요? 네. 고마워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은 필수입니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 너무 고마웠는데. 왜 고마워? 봉지 안 쓰니까 좋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아요. 대부분 대파 같은 경우는 가져가기 힘들어서 봉지를 다 가져가는데 처음으로 제가 안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고마워했는데. 이모는 봉지에 넣어드려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도 봉지 좀 아껴 씁시다. 스티로폼 용기와 비닐랩으로 포장된 반찬을 살 때도 승희 씨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 반찬 사려고 하는데요. 저 무말랭이랑 쥐채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여기에 3,000원씩 담아주실 수 있으세요? 담아주세요. 승희 씨의 착한 소비 덕분에 사장님의 인심까지도 넉넉하게 담깁니다. 진짜 많이 담아주셨어요. 큰 걸 해서 내가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닥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노력으로 하나씩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미세먼지에 저희가 100 중에 10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로 뒤덮인 잿빛 하늘에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피하고 도망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면 이 혼란과 불안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파란 하늘,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